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또 어떤 이슈 TMI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오늘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 결국 이제 반도체 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키워드가 또 나올 정도로 최근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젠슨항의 발언의 효과 부분들이 가장 첫 불을 좀 스타트 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이랑 또 젠슨항에 대한 부분들의 만난 부분들까지도 SK 하이닉스 쪽이나 혹은 HBM 쪽에 대한 HBM 단 장비단 기업들까지도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를 좀 썼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눈치도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 대한 부분들 살리기를 위해서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칩을 좀 쓰지 않았나라는 좀 의심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SK하이닉스나 혹은 뭐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HBM 단에 있는 장비단 기업들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기술력이 절대 딸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 지금 장비 납품이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이제 자국 내에 대한 부분들 자국을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같은 경우 그렇다고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는 지금 또 말을 또 바꾸긴 했더라고요. 네. 바꾸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게 HBM 쪽 특히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HBM 쪽 특히 반도체 쪽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아마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 플레이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이 HBM 쪽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 혹은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HBM 쪽 이제는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HBM 쪽을 계속 바라보자라는 전략들로 또 이슈 TMI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번 CS2025에서 젠슨항의 또 입장 번복도 있었었고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우리 반도체주들에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쪽 섹터는 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이번 젠슨항의 그 발언 자체가 그 삼성전자를 좀 도와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네. 사실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기다렸던 퀄테스트 통과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참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관점도 이제 좀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그냥,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젠슨항이 어느 정도 지금 밀어주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소외가 되어 있었던 너무 부분들이 소외가 있고 되니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밀어주는 발언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확하게 실체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당연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 마이크론 쪽에서 많이 또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이 지금 장중에 매수를 좀 많이 했다는 것은 앞전 시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나,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고요. 또 그간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낮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단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진짜로 단호하게 뭐 이제 진짜 딱 정석적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정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게 이제 두 기업들의 주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외톨이 현상으로 많이 빠지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고가를 치고 나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은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분명하게 기술 개발 속도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에는 뭐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요구 조건 부분들을 맞추기가 많이 바빴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반대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요구 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개발력 조금 더 빨라져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까지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앞으로 올해가 조금 더 SK하이닉스가 좀 빛날 가능성도 네, 그렇죠. 더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주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주면서 이 격차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넓히지 않고 어느 정도 아마 작년만큼에 대한 부분들만 격차를 좁혀 나간다고 해도요. 기대감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상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계절적인 비수기가 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 효과가 일단은 낮다라는 거. 그러면은 네. 승부수를 벌써 공개를 해주신 건가요? 아닙니까? 일단 얘기는 해줬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같이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그쵸.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승부수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부장님. 앞선에 뭐 이미 다 오픈은 했지만 SK하이닉스를 지금은 탑픽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네네. 될까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 HBM 10조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마이크론의 칩을 지금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 많이 봤다고 봐요. 그런 네, 그렇죠. 맥락으로 이제 보시나요? 자국 내에서 이제 자국 경제 살리기에 부분들이 워낙 또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SK하이닉스 쪽을 쓰고 싶어도 안 된다. 일단 마이크로 쪽을 좀 먼저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미국 기업. 네, 그렇죠. 내피셜이에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년 중순부터 HBM 쪽이 개화를 하고 움직였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미 HBM 쪽은 선두 주자입니다. 점유율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이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뒤늦게 뛰어들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을 뭐 따라가고 지금 뭐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뭐 10조 넘게 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저는 이 몸집은 따라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이 몸집 자체는. 그러면 결국 AI 쪽이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계속해서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마이크론 쪽만 계속해서 밀어주기는 다소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 SK하이닉스 쪽 추후에 나가서 삼성전자까지도 정말 잘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까지도 퍼포먼스를 줄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마이크론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런 않을까.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하이닉스가 5% 넘게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목표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조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전 신고가 한 번 더 가주기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상황만 처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가장 문턱이 지금 가까운 곳이 오늘의 종가를 지금 쓰고 있는 구간들이 20만 원대, 20만 3천 원대. 여기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주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매물대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까지는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탄력적으로 추후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는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 못해주면은 한번 저항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수급만 영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박스 돌파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매수했다면은 신고가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